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1월에 그냥 이 기업 바닥에서 사모으면은 결국 무섭게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증시를 봤을 때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외적인 악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한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 이슈를 체크한 다음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일매일 시장의 이슈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주부다, 학생이다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기가 힘들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앞으로 장세 무관하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은 바닥에서 사모으면은 11월에 그냥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알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그 엔비디아로 인해서 반도체 AI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갑자기 돌을 맞았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출 통제를 때리면서 엔비디아가 옆에 있다가 같이 맞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확대 조치로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이 72조가 증발을 해버렸고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7일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와 심자외선, 노광장비 부품 등의 수출 통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성장하게 된다면은 미국에게 엄청난 불안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출 통제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두고 꽉 압박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워낙 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를 확보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본사가 마카오에 있거나 무기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도 수출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화웨이 7나노에 놀란 미국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의 7나노 이후에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통제를 강화했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시장 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죠. 즉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중국에 대한 통제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업황을 우려했지만 한국 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왜냐? 첨단 AI 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서 거의 하지 않죠. 상당히 미미하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번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물론 등락폭이 있습니다. 7만 전자를 찍었다가 6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AI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봤을 때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번 주에 강한 상승세를 한번 기록을 했고요. D램과 낸드의 수익 개선에 대한 흐름이 실적 개선 기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와는 별개로 AI 투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왜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AMD 같은 데서만 GPU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도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투자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그럴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일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3만 닉스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밀렸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를 반복하는 흐름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여 HBM 시장에서 선점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현재 하이닉스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GPU인 GH200에 SK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2023년도 3분기 D램 업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흑자 전환할 SK하이닉스는 HBM의 실적 차별화 및 경쟁력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25일, 26일 이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HBM에 대한 실적 차별화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무려 3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치고요. 2023년도 벗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8조, 한국전력 마이너스 7조, 소재 및 산업재 16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및 산업. 사실 여기 있는 산업들이 전부 다 순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걸 갖고 오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서만 거의 35조에 가까운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만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HBM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D램에 대한 전망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HBM이 엄청난 실적 견인으로 보일 거고요. 즉 D램, 낸드 전부 다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여간다면 앞으로의 실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챗봇으로 시작된 AI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투자가 늘어나는 동안 업체 간 시장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제조업체 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독자적인 AI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HBM과 AI 반도체 핵심 패키징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거 HBM에 대한 내용들, 패키징에 대한 내용들 이미 말해주지 않았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난번에 말을 해줬는데 그럼 그 종목을 또 보라는 거냐. 맞아요. 그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슈입니다. 즉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바닥에 있고요. 시장이 밀리면서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이 밀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주목받지 못한 이슈가 뭐냐? 바로 전력 사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I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HBM에 대한 패키징에 대한 그리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2027년에는 한 국가가 사용하는 양의 전기가 추가적으로 소비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성 AI를 통합하는 테스트 중인 구글은 하루 최대 90억 건의 검색을 처리하는데, 만약 이 90억 건에 대한 모든 검색어를 AI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약 29.2 테라와트시가 필요합니다. 이 29.2 테라와트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일랜드의 1년 전력 사용량입니다. 즉 엄청난 사용량이고요. 물론 이 90억 건을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데이터 센터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상당히 많겠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추후에 수년간 3년에서 4년 이내에 AI 서버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AI 서버 생산의 전망에 따르면은 엔비디아는 2027년도까지 연간 150만 개의 AI 서버 장치를 출하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 AI 관련 전력 소비량이 연간 85에서 134 테라와트시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 연간 전력 소비량이 이 정도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기업이, 이런 IT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수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 AI가 다른 기술과 결합하면은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AI도 인간의 뇌와 같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검색 엔진과 통합하면은 더 많은 전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벳 CEO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엔진 비용은 일반 검색 비용보다 10배나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10배나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등 빅테크는 생성 AI만으로 한 나라 전력 사용량만큼 전기를 소비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나 친환경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결국 환경과 연결되는 거죠. 전력 사용량이 부족하면은 친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석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시장이 안 좋은, 글로벌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고요. AI 인기가 더 치솟고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면은 전력 사용량이 예상치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만, 이 경쟁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AI에 대한 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전력 사용량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보다 아득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저전력입니다. 이번에 AMD는 크리아 저격용 SOM 및 개발자 키트 포트폴리오에 크리아 K224 SOM을 출시합니다. 이 K224 SOM은 비용에 민감한 산업 및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형 폼팩터 기반의 전력 효율적인 컴퓨팅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크기는 신용카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데 커넥터 호환이 가능한 크리아 K26 SOM에 비해서 절반의 전력만을 소모하고 있고요. 얘가 어디에 사용되냐? 공장, 자동화 로봇, 발전이나 엘리베이터나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 의료 장비,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전기차 충전의 애플리케이션도 사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전기 사용량의 70%가 전기 모터나 전기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에서 소비가 됩니다. 즉 만약에 이러한 것들로 전력 소비량을 1%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미래 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AI 모든 산업이 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량을 줄이는 저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 원천 기술 기업인 딥엑스가 다음 주에 있는 25일, 27일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2023 반도체 대전에 참가합니다. 이 딥엑스는 전시회를 통해서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과 비즈니스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AI 연산 처리에 특화한 AI 반도체 및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 디벡스라는 기업입니다. 올해 초에 상용화 기술 협약을 진행한 현대기아차 로보틱스 랩, 포스코 DX, 자화전자와도 함께 내년에 양산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저전력에 대한 이슈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저전력에 대해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신기술까지 개발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산업계 전반에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화두가 되면서 PC나 서버 기업까지 저전력, 고성능 소형 D램을 요구합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이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거를 여러 개 묶어서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잡은 LPCAMM 부착 모듈입니다. 이 저전력 더블 레이트의 부착 모듈을 개발해서 답을 제시했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PC나 노트북 고객사를 겨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앞으로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생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 고객사도 서버에 LPCAMM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LPCAMM은 중장기 유지 업그레이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AI나 고성능 컴퓨팅 등 응용처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AI나 이런 고성능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이러한 D램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33조 규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데이터 처리량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무려 90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전력 D램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시장의 전력에 대한 규모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의 D램을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채택이 될 겁니다. 왜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D램이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겠죠. 즉 여기에 따른 캐파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로 넘어가면서 저전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D램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개선도 나오면서 계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바로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아비코전자입니다. 얘는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3대 수동 소자 중에서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PCB 부분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알프스, 한국단자공업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아비코전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코전자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이 인덕터가 메탈 파워 인덕터는 전력 관리 반도체 주변으로 들어가는 소자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즉 D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기 전에 미리 아비코전자 바닥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세가 나올 때 익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무너지는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AI로 인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AI 저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